오늘은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합 기억나시나요? 집합이란 것은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를 정확한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이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집합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집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명제는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이었다가 저때는 거짓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참 아니면 항상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포함하고 있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자, 미지수가 속한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어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진리 집합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제와 조건의 이제 부정 이야기를 할 텐데요. 명제나 그다음에 조건 P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명제나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요. 보통 not P라고 읽죠. not P라고 나타낸다. 그다음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집합에 보시면 드모르한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듯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P 그리고 Q, 그러니까 P도 되고 Q도 되는 그런 조건의 부정은 P가 안 되거나, 그죠? 또는 Q가 안 되는 것, 이렇게 되겠고요. P 또는 Q의 부정은 P도 안 되고 Q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뀌고 또는이 그리고가 바뀌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합에서 교집합과 합집합이 바뀌던 것을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 P에 보통 우리가 조건은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는데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조건을 부정한 거죠. 나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그죠? 굉장히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중 부정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부정했다가 다시 부정하면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집합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중 부정은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조건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집합을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급하게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급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부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실수가 돼 있고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0의 부정을 구하라고 했죠. 그때 이제 항상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실수라는 조건은 그대로 가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부정하는데 그냥 얘가 0이 아니다라고 표시하시면 안 되죠. 이 조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수인데 제곱의 합이 0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x는 0, 그 다음에 그리고겠죠. 자, y도 0, 그리고 z는 0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을 할 겁니다. 그죠? 이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고 또는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거나 또는 z가 0이 아니다라고 해야겠죠. 이게 바로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지에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답을 세 실수 x, y, z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와서 이 부정을 찾으라고 하는데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이런 답이 없는데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표현과 동일한, 그죠? 동치적인 표현을 찾아주셔야 되죠. 완벽히 동일한.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이 x가 0이 아니고 또는 y가 0이 아니고 또는 z가 0이 아니다가 전부 다 0이 아니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0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죠. 그죠?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그 정도가 답이 되겠고, 아니면 모두가 모두가 0인 건 아니다. 그죠? 모두가 0인 건 아니라는 말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0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은 이 형태지만 이것이 변형된 문장들이 보기에 선지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하는 오답 중에 이걸 합쳐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고 Z도 0이 아닌데 그리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명제와 조건을 부정할 때는 원래 명제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정을 하면 가장 편할까를 고민해 주시면, 여기서 그냥 0이 아니라는 형태로, 물론 제곱의 합은 0이 아닌 건 맞죠.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학생들 오해할까 그러는데요. 아까 이거의 부정이라고 했을 때 이 제곱의 합이 0이 아닌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이 내부적으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어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명제와 조건의 부정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